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오늘 하루 시내버스를 몇 번이나 이용하셨나요? 서울시만 따져도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시내버스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원조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셈이지요. 스스로 가마꾼이라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시내버스를 몰고 대구 시내 곳곳을 누비며 퇴직 후엔 택시 기사가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올바로 서길 바라는 대구의 김부님 기사가 이번 주 주인공입니다. TBN 스페셜 도로 위의 숨은 영웅 34화 진짜 대중교통 시대를 꿈꾸며 김부님 기사 네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의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면 친절한 버스 기사님을 만나길 바라곤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배차 시간에 쫓기는 버스 기사가 모든 승객에게 친절하기란 쉽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바로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은 김부님 기사조차 난처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그 승객이 이래 길을 묻거든요. 두리뭉실하게 물어요. 기사님 이거 시내 갑니까? 이게 물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명을 얘기하니까 기사가 답답하잖아, 그죠? 예, 그 성강장에 써있는 거고 안내양 있었는데 그거 좀 읽어보세요. 이러면은 바로 불친절하고 안 가르치는 민원이 들어와요. 아, 이 버스 시내 갑니까?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대답해야 하는 기사는 참 난감합니다. 시내란 대체 어디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버스기사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회사에서는 친절 버스기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승객한테 친절하게 대응하는 기사를 독려하려는 취지는 참 좋은 제도였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친절기사 만들기를 해가지고 친절기사 돈을 막 줘요.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돈 더 받으려고 친절기사 하려고. 그럼 어떻게 친절? 손님 안 태워야 친절해지는 거예요. 많은 버스 꽉 타는데 어떻게 친절합니까?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만약에 15분 간격을 준다 하면은 5분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차는 25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절기사에 대해 막 박수를 치요. 일반 시민들이 뭐 어느 날 막 출근 시간인데 손님도 막 없는 데다가 기사가 인사도 하고 뭐 껌도 주고 안녕하세요 뭐 올라오는 승객을 적게 태우기 위해 배차 간격까지 어긴 기사. 그가 모는 버스에 탄 승객들이야 친절하고 쾌적한 버스를 타서 기분 좋았겠지만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문제점을 거침없이 제기하던 김부님 기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허점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2006년 대구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 그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며 허점을 발견해 시에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올 지역 51군데라 딱 집었는데 49군데가 탁 드러나. 어떤 데는 뭐 250건, 300건이 막 나오는 거야.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막 반기를. 이 공무원들
김스님만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시행을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시행을 하기 전에도 알 수 있냐. 그 전체를 알면 보이는 거예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의 교통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에 대해 김부님 기사는 무척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3년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제도다. 한시적 제도다. 왜? 공영제를 가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준공영제 하기 전에 2000년도에 서울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버스 기사 임금을 못 차가 차가 막 섰어요. 출근 시간에 차가 안 오고. 그래서 준공영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이제 뭐 적자 나고 하니까 뭐 일부 버스 폐지하고 보상해주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거는 장기간 끌고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준공영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승객이 안 타면은 더 이익되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을 해줍니다. 기사 임금을 못 준다든지 이러면은 시재정으로 지원을 해주죠. 이것을 장기간 끌고 가면서 승객 안 태우기 경쟁을 하고 또 기사를 평가하는데 민원이 없는 기사, 사고가 없는 기사 평가 기준도 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없고 사고 없으려면 승객 안 태워야 되죠. 친절하려면 승객 안 태워야 되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도 있습니다. 마을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음에도 시내버스는 계속 운행했던 건데요. 그 차가 이제 시골로 한번 들어갔다가 칠곡 삼직으로 들어갔다 나누어지는 건데 방학 때 여중학생이 친구 집이 칠곡 2지구, 칠곡 2번이 가는 그 2지구인데 칠곡 2번이 2지구로 가는 차였어요. 그래 타고 보니까 승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운전기사 자꾸 으름미로를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승객이 없는 골짜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사춘기 애들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기사가 힐끔힐끔 보는데 이제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보는 모습도 자기 해코지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 가다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김부님 기사는 대중교통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사비를 털고 잠도 줄였습니다. 대중교통이 잘 된 선진국을 한번 가보자 싶어 자비를 털어가지고 유럽까지 갔다 와요. 그래서 그렇게 미쳐 살았어요. 대중교통 하나 바로 세워보겠다고. 잠을 퇴직할 때까지 잠을 5시간 이상 잡은 거죠. 차를 안 줄이고는 못 살립니다. 그래서 나는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차 때문에 죽어가는데 차가 아니면 죽는 줄 안다. 왜 차 때문에 죽냐? 차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나옵니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집을 늘려가야 돼요. 집을 늘려가다 보니까 도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로 출근을 해야 돼요. 차도 할부, 집도 대출.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본업인 시내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는 대중교통을 살리자는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30년이나 흘렀습니다. 김부님 기사에게도 정년 퇴직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눈물 나더라고. 이 대곡이 요 위에 여기에 706번 여기 종점인데 우리 차고지로 여기서 마치고 회차가 올라가는 길인데 참 모질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 왜 그냥 남자들 속에서 틈만 보이려고 내 자신한테 엄청 모질게 한 거죠.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34화 진짜 대중교통 시대를 꿈꾸며 김부님 기사 4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